자, 그러면 2부 순서로 내신이랑 수능이랑 전 과목을 마스터해버린 우리 언니의 공부 방법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 일부에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 같은 걸 들으면 이 과목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조건 풀고 여기부터 보고 이런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것을 따라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수능장이나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저 혼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얼마나 습득하고 제 것으로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도 참고하지만 제가 가장 편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국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화외고는 이화여자외 국어고등학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국어 교육이 상당히 내실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국어 모의고사를 많이 풀거나 이런 걸 분석하는 활동이 항상 과제로 주어져서 저는 네. 그 과제를 매주 1학년, 2학년 때 실시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더해서 제가 따로 풀 문제집을 구해서 매주 감이 떨어지지 않게 연습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먼저 읽어야지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반전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야지 이런 조건들을 채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한 방식이 아니라 저만의 방식에 확신을 가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영어를 보통 지문을 받으면 막 지문의 특별한 부분만 먼저 읽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조언들을 전혀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고 바로 의미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저도 이것이 3학년 때까지 맞는 방법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지만 이화외고가 외고이기 때문에 또 영어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이 또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믿고 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네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다면 맞는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쭉 밀고 나갔고 여러분들도 물론 영어를 풀 때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려다 보면 굉장히 버겁고 굉장히 실수가 많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겪을 때 자기가 가장 편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인데 아무래도 외고이고 문과이다 보니까 이과 친구들이 많아지는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등급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좌절한 경우가 있었고 항상 1등급이 나오다가 막 2등급, 3등급도 나온 적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고 수학 선생님한테도 조언을 얻어서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고 그것이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꾸준히 밀고 나갔고 또 제가 저만의 공부 시간을 확실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또 수능에서 이렇게 예상 외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방식을 찾고 그것을 믿음을 가질 정도로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양치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양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양을 그만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내 방식이 검증되었다라고 확인할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양을 무조건 많이 푼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양을 풀면서 자기가 얼마나 느끼고 배우고 더 방향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듣기로는 이렇게 나만의 공부 방식이라는 이제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나만의 공부 방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내가 본질적인 그 내용을 좀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네. 진짜로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이걸 풀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지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또는 다시 시작할 때는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시작해서 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지? 수학 개념이더라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도출이 된 거지? 영어 문장이더라도 왜 여기 이 문장이 쓰였지? 또는 막 불어 그런 거라도 왜 이런 문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께도 아까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상호작용이 되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응용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개념 하나 배우고 응용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 수능 같은 문제를 보면은 하나를 배워도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초를 알고 있으면 이 단계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베이스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 동기, 이해 이런 것들을 먼저 다지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라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아까 일부에서 얘기할 때 이제 본인이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네. 그 겨울방학 때 학원은 안 다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혼자서 수학 예습은 좀 했겠죠? 아, 네, 당연하죠. 예습은 당연히 그러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그 겨울방학 때 네. 이제 혼자서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었나요? 저는 원래 항상 수학 예습을 학기가 되는 전 방학에 그 학기, 다음 학기에 배울 거를 한 학기 정도 예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아마 그 겨울방학에는 제가 수상과 수하 조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 다음 학기 거를 방학 때 예습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때 개념을 그냥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면서 연습을 했고 문제집을 한 2권 정도 풀면서 확실히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학년 재학생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울 수학을 예습하는 네. 그 정도의 선행. 네. 그래서 기초 한번 개념 잡고 그다음에 문제도 좀 풀어볼 시간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와 법, 사회문화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사탐 같은 경우는 암기량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일단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과목으로 학교 내신 과목으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념이 탄탄히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베이스부터 쌓는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때 배운 베이스 개념들이 3학년에 와서도 문제를 계속 깔려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인강 같은 걸 듣지도 않았고 따로 더 어드밴스드 된 문제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EBS 교재 위주로 문제 풀이를 했는데도 저는 이번에 사회문화가 만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유명 강사의 인강을 듣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굳이 그런 흐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본질적인 개념 공부에 힘을 써서 학교 수업 시간에 더 힘을 써서 배워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다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내신으로 듣기는 했지만 3학년 때가 돼서 듣는 거고 또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을 많이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인강을 조금 들었었고 그래서 이때 또 개념을 배우고 또 제가 정치화법 같은 경우는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 4번, 5번 정도는 반복을 했던 것 같은데 사회탐구 과목은 처음에 암기를 했고 이해를 했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시간을 조금 아까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과목들을 베이스도 탄탄하게 쌓고 또 반복도 하고 하려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개인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공부를 루틴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항상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 버겁고 이때는 자리에 앉아야 해보다는
당연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목 공부 말고 또 다른 주제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언급했듯이 과목 공부용 학원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자소서 학원도 따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면접이나 자소서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준비하느라 수능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원을 다니지 않은 사람으로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자소서 같은 경우는 평소 자신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고 그걸 충분히 보여주고 내가 배운 점,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면접 또한 저는 다 재시문 면접이었는데 이것이 새로 어려운 개념 또는 새로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원래 쌓아왔던 것들을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독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 또는 선생님께서 굳이 내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이런 경험치들을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던 친구라면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것들을 굳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3년 동안 같은 반을 했던 29기 4반 친구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4반이 참 끈끈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또 거기서 참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참 어쩌면 팍팍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참 소중한 추억이었고 도움이 되는 나중에 추억할 만한 일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공부 말고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의 고마움을 알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만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여러 가지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 해준 우리 김희은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